네, 2024년 첫 거래일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정재훈 대표, 이지은 대표, 그리고 최진욱 팀장 모셔봤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양시장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등 전반적으로 많은 섹터가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봐야 할 이슈는 어떤 건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청룡의 해 3,000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연말부터 우리가 또 올해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3,000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일단은 부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한 분이라도 뭔가 긍정을 들어주기를 바랬는데 큰 희망인 건지 일단은 세 분 다 뭔가 보수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시장 자체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원래는 이게 할 때 못 음. 갑니다라고 좀 답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증권사 리서치 쪽에 있어서의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상단 자리대를 보통 한 2,800 정도로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리대는 PBR 기준으로 한 배 정도 수준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올해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과 2차 전지예요.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3,000포인트를 올해 도달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만 전기차 업황이 좀 갑작스럽게 뭐 좋아진다거나 반도체 업황 또한 생각지 못하게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쪽에 있어서의 회복 속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3,000포인트는 올해는 좀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소 좀 3,000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은 코스피 밴드뿐만 아니라 좀 올해 시장을 어떤 섹터가 주도해 줄지도 정말 큰 관심이었잖아요. 2024년 이제 청룡의 해인데 시장을 끌어올려줄 섹터는 어떤 쪽인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시장은 좀 어떤 섹터가 좀 주도를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저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가장 크게 좀 모멘텀이 붙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기대심이 많이 심어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주가의 흐름도 좀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연말쯤에 탄력이 나온 종목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주가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기회를 주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좋은 모습 나타날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CES를 앞두고 결국에는 지금 AI가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AI 종목들도 있지만 오히려 AI 시장이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고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욱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온디바이스 AI, HBM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단어들이 나오면서 CXL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업황도 좋아진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상반기에는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 수급이 많이 쏠리고 또 실제로 주가의 흐름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반도체랑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약진을 보였는데 올해 내내 좀 주도해 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어떨지 포스코DX가 오늘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거래가 됐는데 6%가 넘게 또 장대 음봉을 보였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던 게 포스코DX인데 그래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 건지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코스피에 상장되면은 메이저 수급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포스코DX 과연 수급과 함께 약세를 좀 딛고 가줄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이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른 실적 부분들에 결국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코스코 DX 같은 경우가 지금 높은 밸류를 지금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다소 좀 긍정적인 투심들이 회복을 해줄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지금 고점 배분에서도 좀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좀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재료 소멸로 좀 일단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결국 기업이 지금 코스피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주가를 상승을 계속 끌어올려줄 만한 주가 모멘텀으로 견인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부분들이 결국엔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레벨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실적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포스코 DS 부분들은 좀 나와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재료 소멸로만 좀 인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보통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연기금 등에 대한 수급은 긍정적으로 계속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연속 순매수세를 꾸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중장기적인 성장성 부분들은 충분히 가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이 부분들을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악재가 뭐 작년 하반기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아직도 저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3원계 배터리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 EV에 대한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IRA 관련해서도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2차 전지 쪽은 지금 추가 수주 모멘텀, 개별적으로 기업들마다 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은 보통 2차 전지 업종을 전반적으로 다시 상승 트리거로 끌고 가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상승을 좀 제약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하락 부분들이 뭐 크게 나오는 부분들도 일단은 저는 제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공매도 금지 효과가 지금 들어와 주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자금들 여부들도 일단은 지금 들어와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바닥은 잡힌 상황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밸류가 다시 좀 상승으로 돌이켜 주려면은 단기적으로 좀 추가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좀 불확실성 여부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돼야만이 좀 어느 정도 투심이 좀 몰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쪽을 지금부터 담아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저는 좀 비추천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DX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파헤쳐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봐야 할 이슈는 어떤 건지 두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는 오늘 정말 뜨거웠던 반도체주입니다. 올해 주도주로 비상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8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반도체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세 분 다 긍정의 팻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뭐 올해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삼성의 스마트폰도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그렇다면은 올해 좀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많이 올랐던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라든가 CXL이라든가 이런 쪽 섹터들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아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쪽에 있어서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싸지는 않습니다. 네.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싸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업황이 여전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로 좀 바뀌어 나갈 거예요. 가동률도 좀 서서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 좀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안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업종군들이나 섹터들보다는 저는 올해 수익률 게임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장비단보다는 소재단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왔어요. 뭐 하나 쪽의 계열사라든가 원익 QNC라든가 이런 소재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을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단보단 소재 쪽에서 뭔가 주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좀 반도체 안에서는 소재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은 반도체주 안에서 좀 어떤 쪽을 보시는지
뭐 이제 온디바이스 A라든지 CXL에 관한 모멘텀도 있잖아요.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아직도 좀 장비 쪽 보고 있는데요. 일단 특히 이제 제가 뭐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ISC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실리콘 소켓, 테스트 장비 기업입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소켓 쪽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온디바이스 A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직까지 확장된 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커져갈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개화기 시장에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이제 모멘텀도 갖고 있고 특히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약 400여 개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런 쪽 전체적으로 좀 넓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정말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고객사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주가 흐름도 약간의 이제 조정 구간이라든지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은 ISC를 토픽으로 꼽아주셨고 그렇다면 최진욱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전체적으로 AI 생태계가 커지게 될 텐데 뭐 다만 주가가 좀 이미 반영을 하면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잡아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온디바이스 AI나 뭐 CXL 같은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장이 개화를 한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주가에 계속적으로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실적이 찍히기에는 다소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작년에 좀 주도를 했었던 부분들이 HBM 쪽이죠.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HBM 쪽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꺾인 상황이거든요. 온디바이스 AI랑 CSL 쪽에 대한 단기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지금 그쪽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HBM 쪽 한미반도체를 저는 한 번 더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적인 부분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일단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수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HBM 쪽에 대한 좀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한미반도체 쪽에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생산 라인을 계속 증가를 시키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오테크닉스 쪽에 대한 물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오테크닉스에서 이 물량을 지금 정확하게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SK 하이닉 쪽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까지도 한미반도체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지금의 실적에 오히려 좀 레벨업이 한 단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1월 효과 부분들과 지금 실적 시즌까지도 도래를 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실적 부분들 대비해서는 한 번 더 주가가 상승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좀 메이저 투자자들이 CXL 쪽이나 온디바이스 쪽으로 좀 몰릴 때 오히려 좀 쉬어가고 있는 HBM 쪽을 조금 더 충분히 공략을 해보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한 번 더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떠올랐던 반도체까지 또 시장의 이슈 꼼꼼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네, 새해 첫 번째 거래일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 중 5가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의 합병이 완료됐다는 소식 속에 오늘 셀트리온이 14% 넘게 급등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셀트리온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상승 흐름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드팩토인데요. 미 FDA의 승인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해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요동치는 하루였죠.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 상한가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가 1월 중으로 출시된다고 하죠. 선익 시스템 같은 XR 관련 종목들 2에서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 오늘도 강한 시세 나타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들 알아봤는데 자세하게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의 합병이 완료됐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오늘 셀트리온이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2024년 셀트리온의 해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대표님?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금리 인상기를 겪으면서 좀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셀트리온도 좀 마찬가지로 좀 많은 구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3사가 이제 합병을 하죠. 가장 스타트를 끄는 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좀 되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경에는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합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까지도 상장 계획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합병을 하면서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뭐 신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늘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올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20만 원 이하 권역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많이 매수를 했던 단가가 뭐 17만 원대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 마인드로 좀 보고 계신다라면 셀트리온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올해 내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기 지금 이자가 써져 있죠. 맨 앞에가. 저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한번 좀 팔아볼까? 뭐 그런 고민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좀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조정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이 좋고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은 아닌 것 같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 테마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이 있었잖아요.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 4월이 총선이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정치 테마주를 가져가 보면 좋을지 최진욱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제 4월 총선까지는 단기적으로 테마 사이클은 계속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뭐 일단은 지금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로만 봐서도 일단 아직까지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부분들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뭐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틀 넘게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로만 봐서도 일단 지금 단기적인 상승 부분들을 노리고 좀 들어오는 매물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만큼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결국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는 뭐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좀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노려본다 하게 되면 정치 테마 쪽이 일단은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결국엔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은 단순히 테마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들입니다. 그럼 결국 재료 소멸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가는 결국 밸류를 찾으러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도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만약에 지금 재탈환을 못 해주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고 다시금 좀 타점을 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상에서도 모두 단기 입형이 골든 크로스가 전부 다 나온 상황이고요. 월봉상에서는 지금 이제 5일선이 이제 막 골든 크로스 초입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앞으로 좀 3월 앞으로 3개요. 좀 월봉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강세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월봉상에서 60일선을 이탈 안 하는 한 2,500원 선까지는 일단은 이탈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치 테마 쪽에 좀 접근하는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좀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아직 자리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는 계속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뭐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진입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정치 테마를 보고 좀 단기 사이클 부분들을 좀 노린 다음에 좀 약수익을 보는 이런 방식의 좀 투자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유효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4월이 아무래도 총선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정말 막 롤러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짝 그 시기까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불이 타오를 때 워낙 또 상승 추세가 잘 가긴 하지만 그 근접해서는 막 상한가, 하한가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탄력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하루는 특정 인물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이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인맥에 관련된 종목보다는 오히려 정책 쪽 종목이 조금 그나마 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절대적으로 많이 담으면 안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매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와 반대되게 위험한 부분도 꼭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지난 이제 마감하기 직전에도 관련주들 보면은 하루에 등락이 10% 뺐다가 다음날 또 올렸다가 이런 식의 등락이 많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중 적게 하셔서 뭐 또 이런 시기가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적은 비중으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정치 테마주보다는 정책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종목들 알아봤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